자, 이어서 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하영 기자는 마크맨이 또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마크맨이 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마크맨이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말하자면 대선 주자들의 사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 사정이라보다. 반 총장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요. 네. 아니, 이제, 제가 무줄도사라고 안민석 의원이, 네. 줄만 쓰면 줄이 없어진다는데, 마크맨만 되면 마크할 사람이 사라지는. 대선 후보 지우개입니다, 완전히. 지금, 박원순 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반기문 총장도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야.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마크맨이었다기보다 어쨌든 그 현장 탐방에 계속 따라갔으니까요. 네. 그게 그거죠, 뭐. 예, 자, 낙마 전문. 자, 근데 이번에는 배당이 아주 짭짤하게 됐어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갑자기 하영 기자가 담당하자마자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안지사 캠프 쪽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올랐는데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했었고, 모두들 놀랐었는데,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이건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설 이전하고 설 이후하고 여론조사들의 추이를 보면은요, 흐름들만 말씀을 드리면 한 2배에서 많게는 그 이상도 오른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캠프 내부에서는, 이게 어떤 현상인가를 두고, 캠프 내부에서조차 이 해석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각각 해석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일단은 그 중도층하고 충청표를 흡수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중도층 흡수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1월에 온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말하자면 중도 사퇴하는 이 3번에 걸쳐서 안희정 지사한테 조금씩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설진하면서 급하게 오르는 이유가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충청대망론도 황교안 총리라든가 아니면은 나머지 보수 진영에서도 가져갔고 문재인 전 대표도 충분히 충청 지역에서의 지지를 흡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가지로도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촛불민심 이후에 중도층이 진보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마음 갈 곳을 못 두고 있었는데 안지사 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주의를 내세우는 쪽으로 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안지사 쪽으로 마음을 준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정리된 견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2 가지 더 개인적으로 추가해 보자면, 네. 지지율이 1% 오를 요인이 생기면 지지율이 1.1% 오른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는 표현하는데, 네.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모이는 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효과도 분명히 이제 작용했을 것 같고요. 반 총장이 빠졌으니까 그 지지표를 흡수하지 않겠느냐. 실제 흡수한 정도는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치도 반영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분석을 안 하던데, 정편이 매우 적극적으로 보수 진영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종편의 펌프질도 작용을 합니다. 현재. 맞습니다. 예. 종편의 펌프질은 정편의 입장에서 보수 진영의 최전선에 있는 이 매체들이 안희정 지사의 당선을 바랄 일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한다면 황교안 전 총리나 바른정당의 후보들을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근데 안 지사에 대한 펌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안 지사와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이 서로 이제 싸우라는 거겠죠? 예. 그렇죠. 당내 갈등이 있었으면 있고요. 좋겠다는 거겠죠? 예. 예. 안 지사 쪽에서도 사실은 종편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안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 상승 추이를 보면은,
안 지사의 인지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상승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본인들은 네. 인지도를 올리는 족족 다 그 지지율로 환산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편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뭐 3종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네. JTBC, TV조선, 채널A 모두 다 지금 출연하고 있고 예능 뭐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 막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편이 갑자기 안 지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유는 종편이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와 안 지사를 너무나 사랑해서는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안 지사도.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네. 그 안 지사가 지금 주장하는 그 부분 중에 통합주의적인 이야기들. 대연정, 뭐, 예. 예, 대연정부터 시작해서 그 각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 뭐 사드 배치라든가 아니면 재벌 개혁이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 창출에서의 정부의 역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의 교집합이 존재하거든요. 아주 크게 이런 존재하죠. 이슈들을 예, 그렇죠. 그 이런 이슈들을 종편 입장에서는 확대시키고 이것에 대한 설득력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아주 좋은 그 뭐랄까요? 그 대상이죠.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를 부각시키면 그런 주제들을 예를 들면 촛불민심과는 약간의 거리감 있는 주제들을 다시 이 뭐 그 토론의 무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지사를 선호하는 측면도 네. 분명히 있죠. 예. 종편에서 안 지사를 뜨는 건 다목적으로 아주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지지율이 점점 상승해서, 추격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선거, 속된 말로 선거뽕이라고 하는데, 네.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자신은 반드시 당선될 거라는 생각들을 주자들은 다들 하거든요. 점점 강해져요. 네. 네. 그러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경선에 치열해지면 상대 후보를 공격하게 마련이죠. 네.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게 될 텐데 안 지사든 이재명이든 그 문재인 전 대표든 누군가 한 사람이 경선에 살아남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크게 상처를 입고 나머지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는다. 뭐 이런 그림도 원하겠죠, 당연히. 그런 그림도 원하고요. 그리고 야권에서 그 안희정 지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어찌 보면 경선에서 맥빠진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안 지사가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으면서 네. 그런 측면은 뭐 좀 희석되는 것이고 또 경선 흥행을 바라는 뭐 또 그런 네, 분위기가 그런 면도 나오고 있죠. 있으니까요. 네. 예. 거꾸로 안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연정 카드가 경선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민주당 경선은 네. 그 경우에 그게 지금 지지율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죠. 이게 그렇죠. 예. 네. 다 민주당 지지자만 안 지사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줘서 지지를 반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경선에서는 좀 많이 불리할 것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고요. 그 기자들도 사실 이제 마크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안지사 쪽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좀 있냐면 대연정에 대해서 좀 깔끔하지 못한 태도. 그러니까 대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이 착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승민 전 대표 경우에 네. 사실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호응을 보내는 후보. 맞습니다. 예. 네, 후보인데 실제 지지율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당내에서. 네, 비슷한 양상이 거꾸로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와 함께 눈에 띄는 상세를 보여주고 있죠. 안희정 지사. 근데 이제 똑같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에는 직접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